정글에 쌤 잡으러 온 것 같아. 대해서 네. 자, 그래요. 그래요? 슈퍼에 가서 사탕을 사봅시다. 네? 쌤이 사탕 훔쳤어요? 사탕 하나에 300원이라고 합시다. 너무 비싸요. 쌤이 훔쳤어. 너무 비싸요. 초콜릿 수할 거 초콜릿 하나에 300원이면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너 페르로 초콜릿 정도면 하나에 300원 하지 않을까? 비싸요. 그게요? 그거 하나에 막 10원이죠. 800원. 붕어빵을 합시다. 그럼 너무 싸지 않아요? 하나에 400원이에요. 붕어빵 하나에 400원 오케이? 아니요, 1,250원. 250원인데? 네? 1,000원. 1,000원이야. 큰 거 1,000원, 이만한 거 1,000원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만한 선생님이 게. 새로 출시했을 때 잉어빵입니다. 잉어빵 원래 원래 있잖아요. 있잖아요. 엉어빵이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그냥 영어빵이라 하세요, 네. 차라리. 자, 영어빵. 한 개에 아이고, 다를게. 한 개에 400원이라고 합시다. 너무 비싸요. 너무 싼데. 너무 싼데. 자, 그러면은 두 개 사면 얼마 내야 될까요? 800원. 어머나. 그다음에 세 개 사면 얼마 내야 될까요? 12,000원. 네, 12,000원. 잘하는데. 아니. 30개를 자, 10개 사면 얼마 내야 될까요? 4,000원. 아이고,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아 진짜. 그래서 틀리자. 개수 네, 개수를 x로 그다음에 가격을 y로 표를 만들어 보자면 네, 한 개 샀을 때, 두 개 샀을 때, 세 개 샀을 때, 네 개 샀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한 개 사면 400원, 두 개 사면 800원, 세 개 사면 1200원, 네 개 사면 1,600원. 와. 자,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할 수 있죠. 네. 일반화라는 것은 그냥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4개가 아니고 x개면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400x. 그렇죠. 400x라고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y는 400. 그렇죠. y는 400x. 오늘 배울 건 이런 내용입니다. 양지라. 네. 반비례는요? 무슨 말이냐면 개수가 2배가 되면 가격도 2배가 되겠죠. 와. 개수가 3배가 되면 가격도 3배가 되겠죠. 예,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반비례는 뭐 어디서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몰라요. 반비례는 이 다음에 배우는 겁니다. 반비례는 이제 그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기억해서 대답해 보세요. 정비례가 2배, 3배 될 때 x값이 y값도 2배, 3배 되는 게 정비례라고 한다면 반비례는 x값은 똑같이 2배, 3배 될 때 y값은 거꾸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거 그걸 반비례라고 하거든요. 오늘 정비례만 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예, 저는 엉어빵으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빵이. 이런 식의 상황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볼까요? 계단을 한 번 올라가면 수명이 1초. 좋습니다. 그러나요? 네. 뭐라 했어요? 계단, 산을 1초는. 아, 1초는 너무 짧아. 계단을 네, 계란? 한 칸 올라가면 계란을 한 올라가면. 계단과 수명의 관계인 거죠. 왜 수명이야? 여기는 이제 엉어빵과 가격의 관계라면 엉어빵. 엉어빵 아. 나게 생겼어. 수명이 3초 준다고 합시다. 계단 한 칸에. 운동되니. 네. 그렇다면 계단을 올라간 횟수가 네, 뭐 2배, 3배가 되면 수명도 2배, 3배 늘어나게 되겠네요.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좋은 거죠. 살고 싶은 사람은 엄청 자, 많아야겠네. 그렇다면 이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계단을 올라가는 계단이 원인이고 원인을 수명이. x로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과를 네, y로 잡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내고 뭐 표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단수하니까
식을 바로 일반화를 시키자면 X Y는 3X 결과는 네 3x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트업에서 문제를 확인하면서 봅시다. 처음에는 빵과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표를 채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600, 900 정도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27번에 네모칸 채우는 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값은 2배, 네모, 예. 3, 4 더할 테고, 그래서 y는 x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관계식은 이렇게 어묵빵 분의 가격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x분의 y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나누자면 y는 400x가 되겠죠. 하여튼 둘 다 같은 식이고, 네, 염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일정하다 그런 식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비례예요. 그래서 분수값이 분모가 2배, 3배 됐을 때 분수값이 일정하려면 분자도 2배, 3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서 1428번도 네모를 다 채울 수 있겠죠? 1328번. 네. x분의 y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빵사이즈는 300이겠죠? 네. 그리고 y는 300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나온 것은 한 변의 길이와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비례가 되는가?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정사각형의 둘레도 2배가 될까? 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사각형에 어떤 게 있어요? 응?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됐어요. 한 변의 길이가 2배, 3배 됐을 때 둘레도 2배, 3배가 될 것인가? 하면 예, 그러겠죠? 예, 정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표도 만들 수 있고 관계식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32번 보시면은 속력과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나와 있죠. 여기는 속력, 시간, 거리 중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걸까요? 1332번이요? 예, 1332번. 시간과 거리. 그렇죠. 시간과 거리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거리는 50x. 네,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시간에 50km 간다면 x시간 달렸으면 50xkm를 갔겠죠.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33번은 뭐 둘레하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또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y예요. 그죠? 에? 그죠? 아, 그렇구나. y가 더 작아요. 그죠? 네. 둘레가 x야. 그러면 x에 어떻게 하면 y가 될까? 3분의 그렇죠. x. 그래서 y는 3분의 1 x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x분의 y가 네, 3대 1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오늘 배우고 있는 거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일 뿐이고 처음 배우는 것일 뿐이고 아니, 방금 말이에요. 사실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PC 무시만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34번은 귤을 네, 나누어 주는 거네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귤이 30개 있어요. 귤. 자, 한 명에게 나눠주면 x와 y를 비교를 해봅시다. x명, yk 네,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한 명에게 나눠주면 30개를 다 가져갈 테고 두 명에게 나눠주면 15개씩 가져가겠죠. 그죠? 세 명에게 나눠주면은 네, 10개씩 가져갈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x가 2배, 3배 됐을 때 y가 2분의 1, 3분의 1 됐죠. 그러니까 이건 정비례 관계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비례 관계 아닌 걸 확인했고 그래도 관계식은 만들 수 있겠죠. 네.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 나누기 x는 y? 그쵸? y의 값은 30을 x로 넣는 값이죠. 네. 그죠? 네. 또는 xy는 30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반비례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뭘 강조하게 될 거냐면 네. 정글에는 이 비율, 분수값 비율이 일정한 거고요. 그 네. 다음에 반비례는 곱이 일정한 겁니다. 저기 나누기가 일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누기 값이 비율이기 때문에 네, 비율이 b가 일정, 여기는 곱이 일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곱? 네, 비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비율하고 비율. 다음 페이지 보니까 1년짜리 아이스크림 사는 얘기네요. 그냥 뭐 계속해서 같은 얘기인 것 같죠? 예. 역시 표 만들고 관계식 구하고 그 다음에 10개 살 때 얼마 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y는 400x 네. 그럼 x가 어떤 값이든 그러니까 몇 개를 사든 이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y는 아마 500x가 될 테고 x에다 10을 대입하면 y 값이 5,000이 나오겠죠. 네. 그게 지불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은 좀 다른 얘기예요. 12,000원을 지불했다면 아이스크림 몇 개 샀겠는가? 라는 거예요. 500으로 나눠요. 자, 1338번과 1339번은 아이스크림을 10개 살 때 가격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339번은 지불한 금액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산지 물어봤죠. 이때 아이스크림이 어떤 거고 금액이 어떤 걸까? XY로 대답하시면 돼요.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XY 중에서 뭐죠? X. 그죠, X죠. X개를 사면 가격을 Y로 내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1338번은 X가 10일 때 Y는 이런 식의 질문이고요. 네. 1339번은 Y가 12,000일 때 X는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된다고요? 얘는 5,000원. 네, Y는 500 곱하기 10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네. 여기는 12,000은 500x 이걸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10, b 하고 b를 구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수소쌍으로 표현해서 이 10을 만족하는 수소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앞쪽이 x좌표잖아요. 뒤쪽이 y좌표고. 그러니까 x좌표 주고 y좌표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어떻게 질문 만들 수 있냐면 a, 12,000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오나? 됐어요?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1340번 보시면 60리터짜리 물통에 아, 60리터짜리 물통에 매분 3리터씩 물을 넣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분과 물의 양의 관계를 줬습니다. 자,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1분당 3리터씩 물을 넣어요. 네. 예, 시간과 채워진 물의 양의 관계. 1200. 정밀의 관계일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네? 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Y는 3X. 그렇죠. y는 3x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2번은 뭘 주고 뭘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주고 양을 구하래요. 그럼 xy로 얘기를 해보면 네? X를 주고 Y를 그렇죠. 구하래요. y는 3x인 상황인데 x가 8이야. y는 이런 식의 질문. 또는 8, b 이런 식의 질문. 자, 43번은
네, 45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 동안 물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Y는 45. 예, y가 45일 때 x는 이런 식이죠. 또는 a, 45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좋습니다. 자, 뭐 계속 반복하네요. 네. 꼭 가면. 44번은 거속시 문제예요. 뭐야? 자, 그렇다면 어디 여러분의 센스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무 찰졌는데. 거속시에서 네. 셋 중에 두 개가 네.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속, 거시, 속시. 그죠? 이 중에서 정비례 관계인 게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속력을 일정하게 거시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아니에요? 예. 속력을 일정하게 하면 시간분의 거리가 있었죠. 그죠? 네, 시간분의 거리가 일정할 거 아니야.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일정하게 하면 시간과 거리가 정비례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과 거리가 정비례 관계야. 또 정비례 관계인 게 있을까? 시간과 거리는 정비례 관계예요. 예. 또 정비례 관계인 거 뭐가 있을까? 비율이 일정했기 때문에 정비례가 된 거거든. 속거. 그렇죠. 속도가 시간이 일정하면. 어.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무조건 3시간 한다고 합시다. 오케이? 네. 속력이 2배가 되면 가는 거리는 몇 배가 될까요? 2배. 그렇죠. 속력이 3배가 되면 가는 거리는 2배. 3배. 3배가 되겠죠. 그죠? 시간이 일정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네. 역시 비율이 일정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가 일정하면 딱 10km만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속력이 2배 빨라졌어. 시간은 줄어요. 속력이 2배 커졌어. 시간은 줄어요. 그죠. 2분의 1로 줄겠죠. 속력이 절반으로 줄었어. 그럼 시간은 2배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하면 곱이 일정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계는 정비례와 반비례가 같이 담겨 있고, 지금 우리 정비례 하고 있으니까 시간 거리 아니면 속도 거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 거리 1344번은 시간 거리고요. 그 다음에 1445번은 달에서의 무게와 지구에서의 무게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구가 X고 달이 Y인데 어느 쪽이 더 작은 거예요? 달. 그죠? 얼만큼 작은 거예요? 6분의 1. 그럼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 6분의 1X. 또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X가 지구고 Y가 달이니까 네. 또는 뭐 X분의 Y는 6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게 돼요.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의 무게가 6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거 역시 정비례가 되겠네요. 자, 1346번. 톱니수. (20, 30) 그 다음에 회전수 가 x, y 이렇게 돼요. 좋아요. 그렇다면 톱니바퀴가 돌 때 일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랑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일정한 거. 개수? 어떤 개수? 맞물린 개수. 그렇죠. 맞물린 개수가 서로 똑같습니다. 네. 일정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톱니수가 20개인 게 뭐 5번 회전하면 네. 몇 개가 맞물린 거예요? 100개. 그렇죠. 그러니까 20x와 는 30원. 30y가 같습니다. 예, 이게 맞물린 톱니수로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지점을 지나는
톱니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톱니바퀴를 돌리는데 이 지점을 지나는 톱니수 그거 똑같겠죠, 그죠? 개념이. 자, 이 식이 정비례 식일까 반비례 식일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x가 2배 됐어요. y 어떻게 될까요? 2배.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건 정비례 식이 맞습니다. 2배. 아니잖아. 자, 2배 아니야. 그냥 x에 1 넣고 x에 2 넣어보세요. x에 1 넣으면은 20. x에 3하고 6을 넣읍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x에 3 넣으면은 y 얼마 넣은 것과 똑같아요? 2. x에 6 넣으면은 y 얼마 넣은 것과 똑같아요? 4. 그럼 3에서 6으로 2배 됐을 때 y가 2배 되죠. 아, 그럼 정배가 됩니다. 선생님 저거 왜 134번이에요? 뭐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쓰면 더 잘 보입니다. y는 30분의 20x.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3분의 2x라고 써야겠죠. 약분해서. 정배의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관계가 정배인지 반비례인지 조금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톱니바퀴 문제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 톱니 그다음에 B C, T, 네. P, B는 톱니수가 뭐 30이고 회전수가 뭐 4라고 합시다. A의 톱니수는 X고 회전수는 Y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B 톱니바퀴가 A 30개짜리 톱니바퀴인데 네 바퀴 도는 동안 A가 톱니수가 많으면 A 톱니가 이렇게 커지면 회전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네. 그쵸. 그 다음에 톱니수가 적어지면 회전을 더 많이 할 테고 그죠? 네. 이건 지금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반비례. 반비례 관계인 것 같죠? 그죠? 네. 톱니수가 2배가 되면 회전수는 절반이 되버리겠죠. 네. 톱니수가 2분의 1이 되면 오히려 회전수 2배가 되고 네, 그 이유는 네, 여기서 이렇게 곱한 게 같기 때문입니다. XY가 120. 그러니까 톱니 문제는 정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거숙시 문제는 정배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네, 그 중에서 2개를 뭘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수철이네요. 아마 용철에 매단 무게하고 용철이 늘어난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무거운 걸 매달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네. 2배의 무게를 매달면 2배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비례 문제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우리 그냥 정비례로 가능한 것들을 마구마구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그쵸. 식이나 값이 아니고 그래프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단어의 제목이 그래프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표로 만들었던 것을 전부 다 순서상으로 그래프에 찍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 것인가 그건 좀 봅시다. 생겨먹어. 선생님 저 집에서 그래프 그려서 거기다 점 찍었어요. 그래서 하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랬군요. 뭐 좀 엄마한테 그 종이에다 손맛감 쉽게 주고 배운다. 찍으라고 했어요. 어? 아 그 순서성을 주고요. 네. 찍으라고 해가지고 오. 찍어서 하트가 나왔어요. 오. 그랬군요. 엄마가 엉덩이로 오해했으면 어떡해요? 네. 아, 네. 쌤 때문에 사고쳤잖아요. 자, 좋습니다. 그냥 y는 x라는 식 하나 주고 네. 네. x 값이 네. 아이고야.
좀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바쁘잖아요. 표 만드는 건 넘어갑시다. 표 만드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네. 2번 문제.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1 차이로 있을 때, 1 차이로 7개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문제가 있고 3번 문제. x 값이 수 전체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y 값은 얼마일까요? 예?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너무나 잘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너무나 잘했어요. 참 신기한 사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x가 0이면 y는 얼마일까요? 0. 그렇죠, 0이에요. 잘했어요. x가 1이면 1. 예, x가 2면 2. 네. 선생님 점 찍으세요. 나 쓴다. 야, 뭐 해줬는데. 네, 3이 선생님 점 찍으세요. 네. 그래서 2번 답은 점 7개가 답입니다. 점 7개를 찍어야 답이에요. 자, 그런데 3번은 수 전체. 네. 뭐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냐? 네, 방금 드릴 소리 나지 않았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그럼 왜 힘들게 찍은 거야? 아니 뭐 그런 느낌이라고. 다시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되는 3번에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3번 그림 굳이 잡히면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2번 답에다가 그냥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네. 끝없이 그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점을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으면 안 됩니다. 더 뻗어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냥 모든 점을 저기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가 있습니다. 와이프 마이너스. 그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역시 이제 x가 이렇게 7개 값인 경우하고 수 전체인 걸 2개를 물어볼 겁니다. 자, x가 7개 값인 경우 x가 마이너스 3이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얼마일까요? 3. 그렇죠. 어휴, 잘했어요. 거꾸로네. 자, x가 마이너스 2면 2.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1. 맞습니다. 0이면 그렇죠. x가 1이면 마이너스 1. 네, x가 2면 마이너스 네, 2. x가 3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다안 했어요. 자, 그리고 수 전체면 쭉. 그렇죠. 점. 우우우우우. 점 해주세요. 불편해요. 아니, 이거 찍어달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응용을 해봅시다. 의용이요? 의용. y가 2x라면 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우리가 3.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까 그 뭐 식 같은 건 얼마인지만 이거 초등학교 때 사실 했던 거예요. 그 막 규칙화 대응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 맞아요. 그때 했던 거예요. 예. 지금 6학년인가? 아니, 그 막 근데- 세부하고 네모의 관계식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이게 4학년, 4학년 거요? 예. 4학년 거. 4학년이냐 그게? 아니에요? 5학년 아니냐? 5학년도 안 그런 거안 나와요. 그랬나요? 4학년. 4학년 거였냐? 거였는 거 네네네. 같은데? 자, 그렇다면 본 거구나. 아니,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났어. 연도가. 우리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자고요. 네. 일단 제가 여기를 y는 x에서 y는 2x로 바꿨어요. 네. x 앞에 기수만 2로 바꿨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 먼저 해보세요. 좋은 상상이었어요. 자, 이제 한번 직접 찍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그렇죠. 마이너스 6이에요. 없어요. 쌤이 상상 안 했으면 열심히 상상을 했는데. 맞아요. 아, 상상 안 X가 마이너스 했구나, 2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어디? 선생님 다리. x가 0이면, 영. x가 1이면, 마. 2. x가 2면, 4. 네? 어? 3으로 갔어. x가 3이면 6.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쭉. 자, 그래서 수 전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아, 점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점으로 선이 될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요. 네. 뭔가 좀 더 급격해진 것 같죠? 그죠? 네. 네. 급격해졌다고도 표현하고 y축에 가까워졌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사실 말 그대로 y 값이 2배 된 거예요. y 값이 2배 된 겁니다. y 값이 2배 된 겁니다. y 값이 2배 된 겁니다. 됐어요? 왜 이래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y 값이 2배 돼서 그러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됩니까? 거꾸로 되지 않아요? 아닌가? 네. 맞을걸? 거꾸로 X축에 가까워진다? 맞을걸? 아니, x축에 가까워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Y축이요. 가까워지나 보네요. 자, 또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6. 6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4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 2. 네. 0, 0.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거미줄 같다. 자, 더 기울었죠. 그죠? 네. 네. 아, 근데 당연히 값이 뭐 절대값이 2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 절대값이 뭔가 2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부호는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네. 이 어쨌든 그 정비례는 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네, Y는 X? ax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저 a 값의 절대값이 커지면 더 네. 급격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네. y 값이 더 절대값이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기울게 되고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 네. A가 얼마여야 Y축이 돼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건.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5페이지 보시면 y는 3x, 네. y는 마이너스 2x 보이십니까, 식들? 네.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 y는 4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4x 아우.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그림 그리시면 돼요. 네.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를 하자면 소개. 타임. 일단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냐면 네. 직선은 점 2개면 결정된다.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점 하나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무한. 그죠?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점 2개를 지나는 직선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요? 한 개. 예, 이걸 직선은 점 2개로 결정된다. 수학에서 딱 하나 나온 것을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모든 정비례 식은 항상 0,0을 지납니다. x가 0이면 y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원점은 이미 확보가 돼 있어. 네. 자, 그럼 이제 거기 아. 1350번부터 시간 저한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y는 몇 x죠? 50번이. 3x. 그 다음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그 다음은 y는 2분의 1x. 다음은? y는 4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4. x.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네. 자, 이제 그래프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것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수가 절대값이 큰 게 급격한다. 네, 일단 지단식 큰 게
급격할 것도 있지만 부호가 양수인과 음수인과끼리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부호가 양수인 것들을 같이 그려볼게요. 네, 부호가 양수인 것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호 같은 것들은 양수인 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네요. 그죠? 네. y는 3x 먼저 그려볼게요. y는 3x를 그리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원점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원점 말고 제일 쉬운 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이걸 만족시키는 좌표. 2. 예, 1, 3, 3. 1,3을 찍습니다. 나얘 2라 생각했지. 몰라.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으면 됩니다. 쭉 이어요. 이 두 점을 이으면 됩니다. 여기 맞아요? 쭉. 쭉 뭐야?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나와서 그리려고 한다면은 삐뚤빠뚤해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 저 직전 진짜 잘해요. 진심이에요? 그려봐. 아 진짜. 만들어요 혹시? 또 간단한 생체 실험, 생체 실험. 안 할 거야. 간단한 실험을 욕하지 할 마요. 수 있겠군요. 방금 뭐 하는 y는 3x였죠? 뭐야? 원점하고 여기 가까이 나오면은 보입니다. 1,3 나 지금 보여요. 자, 도전자 같습니다. 이어보시고. 이걸요? 네, 윤씨 나와서 아니. 이어서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이어서 네. 이어보시오. 나 잠깐만. 빨리 안 할래요. 반대 다시 쌍 그려주세요. 왜? 뭘? 더러워. 아니. 뭐가 더러워? 네. 인간처럼 하는 거 같아요. 나와서 그려보세요. 엄마한테 풀지 마요. 영상이 찍히고 있는데. 여기다가 나와서 그려봐. 뭐야? 해봐. 잘한다며. 네. 선생님 잘해보면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쭉 그려보세요. 자신감 뿜뿜 진유경 어디 갔어? 자, 그렇다면 쉬는 시간에 하지 쉬는 시간. 네, 쉬는 시간에. y는 2분의 x를 그려볼 거예요. 네. 그럼 원점은 무조건 있고 점 두 개면 되니까 원점은 이미 확보됐고 얘는 1,3을 썼어요. 얘는 뭘 쓰면 좋을까요? 가장 2. 그렇죠. 2,1 1. 이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2,1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연장하면 되는데 불안데? 왜 곡선이야? 왜 복수하니? 여러분 문이 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4. 4,3 3. 4,3 여기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장하는 거죠. 아! 위로 올라. 나이스.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단 이것들에다가 이름을 좀 써야지. 이게 y는 3x, 네, 방송 같아. y는 4분의 3x, y는 2분의 x. 자, 일단 그 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걸로 보여요? Y에 가까워. 그죠? 점점 급격해지죠.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음수인 것들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이제 어떨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아마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이 방향이. 그렇죠. 알겠어요? 네. 무엇이?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게 더 급격하겠죠. y축 가까울 거예요. 이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점을 뭘 보는 게 좋을까요? 1. 1, 마이너스 2. 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걸 연장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Y는 마이너스 1x. 네, 이렇게. 에헴. 저기 뭐야? 에헴. 아! 어려워요. 자, 얘는 어떤 좌표가 좋을까요? 3. 아니 2에 2, 마이너스 3. 그렇죠.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선생님은 그걸 명확히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왜 피하셨어요? 근데 머리카락 파마한 머리카락. 나는 왜 거미 줄이시나? 네, 이렇게. 아 이게 y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분의 3x.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것은 1. 1, 마이너스 4가 좋겠죠? 그죠? 네. 1, 마이너스 4. 네. 미묘하지만 저는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었네요. 그릴 수 있었네요. 파마는 달라다. 네. 자, 일단 비교를 해보니 네. 일단 어떤 차이가 있으냐면 그 x 앞에 값이 양수면 네 오른쪽 위로 이걸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해요. 오른쪽 기준이어서 이게 증가예요. 자, 그 a 값이 음수면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 방향.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게 그 a 값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급격한 정도. 그러니까 y축에 뭐가 제일 가깝냐면 이 6개 중에서 y축에 제일 가까운 건 뭐겠어요?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예요. 그게 적대값이 제일 크거든. 맞아요. 예,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예. 자, 제일 먼 건 뭐겠어요? y축이 제일 먼 거? 2분의 그죠? 1분의 1. 그게 적대값이 제일 작거든. 그런 식입니다. 작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가 있어. 네, 206페이지 보시면 또 있네. 네, 정비라는 게 y는 x, y는 2x, y는 3x 그래프를 그리고 비교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 옆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그리고 비교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까. 첫 번째 x, 2x, 3x는 오른쪽 어디로? 네? 그쵸, 오른쪽 위로. 그 옆에 문제 이게 뭐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는 오른쪽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56번에 2번은 괄호 2번은 몇 사면과 몇 사면을 지난다? 그죠? 1, 3, 3면 이렇게 지난다고 합니다. 이게 a 값이 양수일 때 1, 3, 3면 그렇죠? 아, 그렇죠. 뿌뿌, 마뿌, 마마. 마마.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빨라요. 그 부호가 y는 ax 누가 지었냐? 알겠지? 네. 선생님이 지우셨어요. a가 양수면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옆에 것은 네. 2사. 그죠? 2, 3면과 4, 3면 지난다고 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는 마뿌, 끝마. 뿌마. 끝마. 여기가 마이너스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가 앞쪽 거고, 뒤쪽 것은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y축에 가장 가까운 식은 y는 몇 x? y는 2x, 3x. 3x겠죠. 그죠? 그 옆에 것은 y는 몇 x?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3x겠죠. 네. 이제 그 옆에 줄 갑시다. 예. 기업부터 비읍까지 6개 중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것은 뭐뭐뭐? 기억. 그죠? 양수인 거 다. 알겠죠? 리을. 네. 미음. 2, 4, 3면 지나는 것은 뭐뭐뭐? 그죠? 음수인 거 다. 니은, 지금, 네. 기읍.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것은 뭐뭐뭐? 기억, 리을. 그죠? 양수인 거 다. 그죠? 네. 그 다음에 y축에 제일 가까운 건 뭐? 디귿 되는 거죠. 디귿.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x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2분의 1. 예, 비읍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뭐 옆에 건 니들이 푸시고 넘어갑시다. 니들. 저희가 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네요. 208페이지. 네. 야, 주장만 있어. 저희 네. 부가 그렇겠죠? 계속했어요, 근데. 그랬고. 네. 아이고. 이 얘기만 하고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나이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반듯하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여러분이 예상하고 하기 선생님이 반듯하기 때문에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고 곱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럼 이제 펜심을 넣어두시고 네. 이렇게 곱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두 점을 있는 식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중에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왜요? 아, 그 숫자가 기울어진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울기야. 네. 그러나. 네. 울기. 그래서 울기. 기울기가 3인 것은 X 한 칸에 Y 3칸 가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 뒤에도 X 한 칸에 Y 3칸 가게 됩니다. 오. 그 다음에도 X 한 칸, Y 3칸 가게 됩니다. Y 삭제. 자, 제가 지금 그걸 맞춰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맞으면 한 칸에 3칸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계속해서 그렸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미안해요. 끝에 휘었네요. 네, 그걸 지적하다니. 자, 재미나고. 그렇다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은 네. x 두 칸에 y 한 칸인 거예요. x 두 칸에 y 한 칸. 그래서 두 칸에 한 칸. 그 다음도 두 칸에 한 칸. 그 다음도 두 칸에 한 칸. 이쪽으로 두 칸에 한 칸. 이쪽도 두 칸에 한 칸. 깜짝이야. 이쪽도 두 칸에 한 칸. 이렇게. 이걸 제가 유지시켰기 때문에 잘 그린 거라고. 자, 여기 그건 아닌데. 4분의 3은 몇 칸에 몇 칸이겠어? 네 칸에 그쵸. 4칸에 3칸. 4칸에 3칸을 네. 선생님이 유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곱고 반듯하게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방금 삑사리 났어. 아니 선을 맞춘 게 아니라 네모를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린 건 알아요. 아, 오이. 날카로운데 아니에요. 진짜 선에 맞췄지 이상한 소리 않고요. 하지 마요. 자, 그렇다면 네. y는 마이너스 x는 몇 칸에 몇 칸이겠어요? 네 칸에 한 한 칸에 칸에 네 칸. 아래로 4칸, 그죠? 네. 한 칸에 4칸. 이렇게. 한 칸에 4칸. 이렇게. 그리고 한 칸에 4칸. 네, 약간 4차원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세 칸. 두 칸에 아래로 3칸. 맞아, 두 칸에 아래로 3칸. 두 칸에 아래로 3칸. 아우 어지러워. 네, 이거 백화점 같아요. 약간. 거 아, 트로피. 안대가 방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과 두 점을 이은 그걸 계속해서 머리 아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비의 상황을 몇 개 배웠어요. 뭐 고속시나 톱니바퀴나 등등으로. 그 다음에 고속시 그래프를 정비의 그래프를 네, 이제 그리는 걸 확인했고 정비의 식이 되게 단순하니까 y는 ax 네. a 값만 결정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a 값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 좌표를 확인하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생각을 이제 해봅시다. 1369번부터 73번까지 시간 하나의 y는 2x 그리고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분의 1,1 4분의 1,2분의 1 2분의 3,3 네. 이 중에서 이제 이 정밀의 그래프 위에 점인 것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에 점이라고 한다면 그 좌표를 대입하면 당연히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럼 1,2를 대입을 해볼까요? 성립합니까? 네. 네. 마이너스 2,4를 대입해볼까요? 성립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건 부호. 자, 다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네.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부호만 따져도 맞습니다. 부호가 같은 것만 일단 답이겠죠. 네.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답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좀 정확히 푸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여서 x, y의 관계가 좋아하는 거야. y가 x의 2배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배가 맞나요? 네. 네, 그럼 맞는 거예요. 2배가 맞나요? 아니요. 2배가 맞나요? 아니요. 2배가 맞나요? 맞아요. 2배가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맞네? 확인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또는 이 식을 여러분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네. 이 A, 이 앞으로 그냥 기울기라고 할게요. 네, 저 기울기가 정비례에서 그 B를 얘기하는 거, B. B. 일정해야 되는 그 B, 네, 정 B,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x분의 y가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1분의 2. 이렇게 해서 2가 되는지 확인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나눠서. 알겠습니까? 물론 분수는 얘 2배인지 확인하기 더 편하겠지만 나누겨도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자, 그렇다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를 가지고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3, 2분의 3 이렇게 하고 유경이가 얘기한 방식 일단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먼저 할게요.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부호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건 이미 끝.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도 그냥 믿고 지워도 되겠다. 네. 무조건 원점이어야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쪽이 0이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0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y가 x의 절반인지 이렇게 확인해, 그 음수 절반인지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러면 다 맞는 거죠. 네, x의 마이너스 2분의 1배 하면은 음수도 절반이 되는지, 다 맞네요, 그죠? 다 맞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x분의 y를 봐서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확인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1379번부터 1382번까지는 y는 6x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a, 6, 3분의 2, a 마이너스 a, 12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네, 또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좌표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6은 6x.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y가 6이고 x가 a니까 이렇게. 네. 얘는 어떻게 되냐? y가 a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더 간편한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 x하고 y가 6배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또는 이렇게 했을 때 6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a는 이때 얼마일까요? 1. 그쵸? 이게 이렇게 6배 돼야 돼요. 그럼 a는 얼마일까요? 4. 그쵸? 이렇게 6배 관계예요. 그럼 a는 얼마일까요? 6. 마이너스 2일 겁니다. 2. 2하고 11, 플러스 2하고 12가 돼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6배 하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이 돼야겠죠? 네,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네,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유경이 놓쳤어요? 아니요. 방금 요거까지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 위에 게 이해가 안 돼. 아, 이게 안에서 멈췄구나? 네. 네, 이렇게 6배면 된다고. 6배면 되니까 여기가 2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면 앞쪽이 2면 된다고. 네.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여야지. 그래서 마마 뿔 되니까. 네네, 그 얘기였어요. 아까 마이너스를 네. 넣었어요. 요 마지막 거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6배 되면 마이너스 6 되면 되잖아. 그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83번부터 네. 86번까지. 불안하다. 프로그램.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잖아요. 그죠? 네. 8,a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2분의 3 마이너스 12,a 플러스 1.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관계.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대입. 대입. 대입해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여기 쫄리면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이걸 만약에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A 플러스 네. 1은 마이너스 3. 네, 그렇죠. 3이 되겠죠? 네, 그냥 이걸 풀면 돼요. 이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자고. x하고 y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x의 마이너스 4분의 1 y가 되잖아, 그치? 그것보다는 y의 마이너스 4배 하면은 x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더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값만 생각하면 x가 크겠어, y가 크겠어? X. x가 커야 돼요 지금. 그죠? x가 4면 y가 1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x가 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4배가 돼야 된다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죠? 마이너스 4배 돼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마이너스 4배가 돼야 돼. a가 얼마일까? 4.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4배가 돼야 돼. x가 어떻게 될까? 이쪽 값이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 4배가 돼야 되니까 6. 네,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a는 얼마겠어요? 6. 그쵸, a는 6일 겁니다. 마이너스가 이미 있으니까 앞에 부호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여기는 그것에 4분의 1. 네, 3. 그럼 얘가 얼마 나가냐면 마이너스 3이 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4죠.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별건 없죠, 근데. 식이 워낙에 단순해서, 그죠? 네.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x, y가 늘 항상 몇 배거든요. 그게 이 두 배든, 마이너스 3배든, 4분의 3배든, 마이너스 2분의 1배든, 그죠? 네, 그런 관계를 가지고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7번부터 91번까지는 87부터 91번까지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만 가지고 x, y의 비율로 푸셔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씩 줬어요. 문제마다. 그죠? 네. 네.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다 지나고 네. 그냥 또 하나의 점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예요. 알겠죠? 네. 자, 우리는 결국 A 값만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거 A 값은 얼마겠어요? 4분의 2. 첫 번째 A 값은 얼마겠어요? 4분의 2. 첫 번째 A 값은 얼마겠어요? 4분의 2. 첫 번째 A 값은 얼마겠어요? 4분의 2. 네 칸에 두 칸. 알겠어요? 이 기울기. 그래서 2분의 2라고 쓰시면 됩니다. 2분의 2요? 2분의 1. 네. 자, 그러면 1394번. 두 번째 그래프 A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A 값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놀랐어요? 맞아요. 그냥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A가 X분의 Y니까. 알겠어요? 그럼 그 점은 딱 하나만 알면 돼. 원점이 아닌 점으로. 알겠죠? 자, 그럼 95번의 A는 뭐겠어요?
예. 2분의 아니 2겠죠. 그죠? 1분의 2니까 x분의 y. 네. 확실히 2가 됩니까? 네. 네. 96번은 마이너스 2. 2지. 마이너스가 두 개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분의 1. 왜요? X분 X분의 Y. X분의 왜 마이너스 1이 X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네, 그냥 운이 이상했던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잘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그 A가 1인 경우 있잖아요. 네. 자, 그거보다 더 낮은 기울기. 오케이? 예? 그럼 1보다 작아야 돼요, 절대값이. 예. 네. 더 급격하면 1보다 커야 돼요. 아. 2, 3, 4,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도 그러나? y는 마이너스 1x면 네. 마이너스 2x. 그보다 더 낮으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 급격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96번을 딱 보면 96번을 딱 보면 그냥 45도인 이 플러스 1x와 마이너스 1x가 45도잖아요. 그죠? 네. 그보다 더 낮아 보입니까? 더 급격해 보입니까? 낮아 보여. 더 낮아 보이죠? 그러면은 2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대답해야지. 1과 2가 있다는 거, 오케이? 네. 네. 자, 97번은 A가 얼마겠어요? 3. 아니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3이겠죠. 네. 그냥 x분의 y, 1분의 마이너스 3. 알겠어? 네. x분의 y만, x분의 y. 그게 기울기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프 없이 98번부터는 후. 왜? 금방 끝나. 점만 봐요, 점만 봐요, 점만. 어떤 점? 네, 98번 점 좌표 보이죠? 99번 좌표. 그림 대신 좌표 준 거야. A 구해야 돼. 네. x분의 y라고. 네. 자,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마사, 두 번째 A는 3분의 2. 3분의 2,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0. 그쵸, 마이너스 10. 나이스, 잘했어요. 마이너스 10. 잘했어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